정철의 가사지. 고전 시가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뭐 롤 같은 게임도 그렇고 마블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세계관에서 통용되는 룰을 모른다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하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뭐 스킬 이름도 외우고 거기에 관련된 뭐 스토리들을 알고 나면 훨씬 더 잘 즐길 수 있게 되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런 고전 시가 갈래도 좀 친근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서사부터 같이 보도록 하자.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이렇게 사음부로 끊어서 읽어주는 게 가장 기본이야. 이 몸은 화자를 의미하겠지. 즉 내가 삼기다, 만들어지다, 생기다, 태어나다 라고 보면 되겠지. 즉 내가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님을 쫓아서 따라서 생겨난 거야. 우리 둘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님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거지. 그만큼 둘의 인연이 굉장히 깊다.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뭐 천생연분 이런 말 들어봤지. 우리 둘은 아주 깊은 인연이기 때문에 하늘이 모를 일이겠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서리법이지. 즉 하늘이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둘의 인연은 굉장히 깊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괴다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사랑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 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예 없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이 비교할 때가 전혀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사랑이 깊었었다. 평생에 원하요되 한된 예자 하였더니. 소원할 때 원자야. 평생 원한 게 한데, 한 곳에, 즉 함께, 함께하다, 지내다, 살다 하였더니. 즉 평생 동안 원하는 게 함께 지내고자 한 거였는데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는고. 늙어서 지금 무슨 일로, 무엇 때문에 외롭게 떨어져서 그리워하는가. 화자와 임은 아주 깊은 연인으로 맺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과거에는 굉장히 사랑하면서 임도 나를 사랑해 줬었는데 지금은 늙어가지고 외롭게 떨어져서 그리워하고 있는가 하는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네.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 덫이 어디하여 하계에 나려오니. 올적에 빗은 머리 허트런 뒤 3년 일세 연지분 인내만은 늘 위하여 고이할꼬까지 봐보자. 엊그제, 즉 과거에는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라 있었다. 고전 시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어.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근원이 두 개라는 거야. 여기서 근원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의미하고 보통 천상계와 지상계를 의미해. 천상계라는 건 말 그대로 천국을 의미하고 지상계는 인간 세계,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눴냐? 천상계는 모든 게 완벽하고 행복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돼. 하지만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적강 모티프, 유배당할 적자, 하강하다 할 때 강자야. 즉 적강해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지. 그리고 그 지상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받아야 하는 형량을 모두 완수를 하면 다시 천상계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게 고전 시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그러니까 천상계에 존재하는 그 왕의 궁궐 이름을 광안전이라고 보면 돼. 즉 임을 모셔서 과거에는 광안전에 올라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온 거지. 즉 여기서 화자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어떤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흐트러진 지가 3년이나 지났어. 즉 화자는 적강한 지 3년이 지났고, 연지분이라는 건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볼터치 하거나 뭐 그런 거 있지.
하지만 그런 게 있긴 한데 누굴 위하여 고이, 곱게, 예쁘게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겠어 라고 혼자서 슬퍼하고 있지. 즉 이 연지본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이별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화자는 여전히 슬퍼하고 있음 또한 알 수가 있다. 마음에 맺힌 시름 겹겹이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요 지느니 눈물이라. 마음의 시름이라는 건 근심과 걱정을 의미해. 첩첩히 쌓여 있어. 그래서 한숨과 눈물만 흘리고 있다. 인생은 유연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야.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 인생은 유한해. 즉 인간 세상은 정해져 있는데 비해서 시름은 끝이 없다라고 대비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 무심한 세월은 물을 흘러가듯이 너무 빨리 시간이 흘러버려. 이별한 상태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슬퍼하는 거지. 염량, 춥고 더운 것, 고텨, 다시 라는 뜻이야. 즉 계절은 무심하게 또다시 바뀌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반복된다라는 거지. 그 와중에 듣고 보고 느끼고 그런 일들도 하도 할샤, 참 많다. 여기서 화자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감각들, 감정들은 대부분 임과 이별한 것에서 오는 슬픔과 안타까움과 후회와 그런 정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본사부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 계절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포인트가 되겠지. 동풍이 건듯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동풍이 바로 봄바람이다. 쌓인 눈을 헤쳐낸 거야. 봄바람이 불어서.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어쉐라. 매화 또한 계절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보통은 좀 늦겨울에서 초봄, 봄에 가까운 겨울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 그리고 매화는 기본적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지.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일고. 아직은 춥지. 완전 따뜻한 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냉담하다. 하지만 매화의 아름다운 향기는 잘 드러나고 있다. 황혼의 달이조차 벼맡에 비추니. 달이 내 베개맡에 비추고 있어. 밤인가 봐.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라고 하면서 밤에 내 머리 위에 떠서 비추고 있는 달을 보면서 흐느끼고 반가워하면서 님을 떠올리고 있지. 즉 달은 님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저 매화 걷거내어 임 계신데 보내오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누기 싫고. 매화를 꺾어서 님 계신 데다가 보내고 싶대. 매화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겠지. 님 계신 곳에다가 보내오죠. 뭐뭐 하고죠 라는 건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의미야. 하지만 님이 너를 보고 내가 매화를 보냈을 때 어떻게 여기실까? 내가 임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임도 나를 보고 싶어 하실까? 라는 확신은 아직 없다. 꽃 지고 새 잎느니. 녹음이 깔렸는데 이제 여름이 됐지. 그래서 꽃이 지고 새 잎이 났다. 녹음이란 단어가 푸른 그늘이기 때문에 숲이 무성해서 그늘이 많이 깔려있는 여름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 나위 적막하고 추막이 비어있다. 사방이 적막하고 고요한 거지. 비어있기 때문에 화자 혼자서 좀 쓸쓸하게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가뜩 시름한데 날은 어디 기돋던고. 부용, 커튼이라고 보면 돼. 커튼을 걷어놓고 병풍 같은 걸 둘러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름이니까. 근데 가뜩이나 시름, 근심, 걱정이라고 했지. 하다라는 단어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하다와 하다를 구분해줘야 된다. 이 아를 써서 하다를 하면은 많다라는 뜻이 되고, 아래 아를 써서 하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다, doing의 뜻이 된다. 그래서 가뜩이나 근심과 걱정이 많은데 여름은 낮이 길지. 날은 왜 이렇게 긴 거야. 원앙금 베어놓고 오색선 풀쳐내어 금자희 견화이셔 임에 옷 지어내니 슈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질시고. 원앙금 비단이야.
비단을 베어가지고 선, 실을 풀어가지고 룰러로 자로 재가지고 임에 옷을 만든다. 선물을 하기 위해서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겠지. 그렇게 옷을 만들었더니 아주 솜씨도 뛰어나고 아주 멋있어. 격식도 갖추고 있어. 명품 같은 퀄리티의 아주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옷을 산호수직에 의해 백옥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곁인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옷을 택배를 보내야 되니까 지게 위에다가 상자 안에다가 담아서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곳을 바라봤는데 산과 구름이 아주 험해. 이미 있는 곳이 잘 보이지가 않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걱정되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천리 말리길에 뉘라셔 찾아갈고 어떤 쿠팡맨이든 아주 험한 날씨에 험한 공간에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겠지. 그래서 제대로 보낼 수가 없는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뭐 어찌저찌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매화와 마찬가지로 임께서 이걸 열어서 본 다음에 나라고 반기실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씁쓸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지. 하룻밤 설이김에 기러기 우러니엘지에 이제 가을이 됐지. 설이라는 단어도 가을을 의미하고 기러기라는 단어도 가을을 의미해. 기러기가 지금 울면서 가고 있지. 위루에 혼자 올라 수정염 거듭말이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베니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위루 누각에 혼자 있어. 화자는 혼자서 수정염을 걷었어. 커튼을 걷고서 봤더니 달이 보이고 별이 보여. 근데 그게 님이라고 여겨서 반가워서 눈물이 나고 있다. 이 달과 별은 모두 임을 생각나게 하는 자연물이겠지. 청강을 피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저. 봉황루도 누각인데 이거는 임금님이 있는 공간이지. 내가 있는 공간은 위루고 임금님이 있는 공간은 봉황루다. 그래서 청광, 이 아름다운 이 푸른 빛을 피어내서 임금님이 있는 봉황루에다가 붙이고 싶다, 보내고 싶다. 그렇게 빛을 보내서 누우에다가 누각에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 동서남북 곱하기 동서남북이야. 그래서 팔황, 8가지의 방향을 전부 다 비추어서 심산궁곡, 아주 깊은 산에 아주 빛이 닿지 않는 그런 계곡 구석구석까지, 즉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점낫같이 맹그쇼셔,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임에 대해 바라고 있어.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빛을 모아가지고 임한테 보낸다 이런 표현을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다라고 표현해.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담을 수 없는데 빛이라는 건 물리적인 속성이 아니지. 심산궁곡이라는 건 관심과 어떤 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 구석구석까지를 임금의 선정으로 환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신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선정에 대한 염원, 임금님이 선한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건곤이 폐색하야 백설이 한 빛인제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이번엔 겨울이겠지. 건곤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색깔이 잘 보이지가 않아. 왜? 겨울에는 주로 좀 흐리고 그렇지. 회색이고. 백설도 눈을 의미하지. 온통 다 흰색이다. 한빛이다.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새도, 나는 새도 그쳐있다. 생명력이 잘 보이지 않는 시기지. 소상 남반도 치움이 이렇거든 옥누고셔야 더욱 늘러 무삼하리. 소상 남반, 남쪽이지. 남쪽은 화자가 있는 공간이야. 나는 남쪽에 있는데도 이렇게 추운데 옥누고처야 임금님이 있는 공간이겠지. 옥루, 아까 봉황루 기억나지? 고처, 높은 곳이야. 즉 임금님이 있는 공간. 소상 남반과 옥누고처는 대비되지. 저렇게 높은 공간에 있는,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는 임금님은 패딩을 입어도 얼마나 춥겠어. 그래서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저 모첨 비춘 해를 옥루에
올리고죠. 본사 3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이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지. 양춘, 봄의 따뜻한 태양빛을 말해. 이거를 모아가지고 임 계신 데다가 쏘이고 싶대, 보내고 싶대. 또 이 처마에 비친 해를 옥로에 올리고 싶대. 이렇게 대꾸되면서 똑같은 표현법이 사용됐지. 하지만 본사 3의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한 것은 선정을 염원한 것이라면 여기서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임금님에 대한 걱정과 사랑, 즉 연군의 마음이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지. 홍샹을 님에 차고 취슈를 반만 걷어 일모슈죽에 햄가림도 하도 할샤. 지금 임금님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었잖아. 그래서 홍샹 붉은 치마를 입고 취슈 푸른 소매를 걷어서 일모슈죽에 해가 지는 대나무 옆에서 햄가림도 하도 할샤. 햄이라는 건 생각이란 단어야. 임에 대한 근심과 걱정들을 의미하겠지. 자른 해 수이디어 긴 밤을 고쳐 앉아 청등 거론 곁에 변공후 놓아두고. 겨울이니까 해가 짧겠지. 여름과 반대로 짧은 해는 쉽게 지고 긴 밤을 고쳐 앉아서 청등 등불 걸어둔 곁에 변공후, 공후라는 건 악기야.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나 봐. 그래서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고 비겨시니 앙금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살고. 악기 연주를 하다가 뭐 잠들려고 했나 봐. 꿈에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겨울이니까 앙금도 차갑게 느껴져. 앙금은 이제 이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불도 너무 차가워서 함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욱더 춥고 외롭겠지. 그래서 이 밤은 언제 셀고. 겨울은 가뜩이나 밤이 긴데 화자의 외로움의 깊이가 심화되고 있다. 드디어 결사야.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구체적인 수량으로 측정을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외로움이 좀 더 잘 드러날 것이고. 적은 덧 생각 마라. 이 시름 있지 하니. 적은 덧 잠깐 생각하지 않아서 이 시름 근심과 걱정을 잊고자 했더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깨쳤으니 편작이 열이 오다 이 병을 어찌하리. 근데 이 시름을 잊고 싶다고 잊을 수 있는 거야? 안 되겠지. 이미 마음에 맺혀 있어. 또 골수, 내 뼛속까지 다 새겨져 있어. 편작은 뭐 화타 이런 의사야. 의사.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인데 편작이 열이 온다고 한들 이 병을 어찌하겠어. 고칠 수가 없다는 거겠지. 아,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뭐 진짜로 임을 원망하는 건 아니고 차라리 쉬어지어 범납이 되오리라. 굉장히 중요하지. 차라리 쉬어지어, 차라리 죽어서 이런 뜻이야. 이 쉬어지어란 단어는 죽어서란 뜻이다.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오리라. 왜?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니다가 꽃마다 앉아서 있을 거래. 그러면 향 묻힌 날애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나비가 돼서 꽃에 앉으면 날개에 향기가 묻겠지. 그 향 묻힌 날개로 임의 옷에다가 옮기겠대. 너무나 아름답지.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쫓으려 하노라. 님은 끝까지 그 나비가 나인 줄 모르신다고 해도 나는 님을 쫓으려. 끝까지, 죽어서까지, 다른 나비로 환생해서까지 나는 평생 앞으로도 님을 쫓으려고 한다. 즉 변하지 않는 이런 일편단심의 마음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지.